안녕하세요. 루아나님 센트럴 부동산 한명아입니다. 우리 왜 집 계약할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. 계약서는 중개사가 알아서 다 해줄 거니까 걱정 마세요. 이제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제가 중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집을 잘못 계약한 분들이 아니고요. 우리가 확인을 했었으면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, 오늘은 그 실제 부동산에서 정말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가지고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. 끝까지 보신다고 하면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평생 한 번은 반드시 도움이 될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는 등기부 등본을 안 보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. 실제로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사례인데요. 사장님, 제가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까지 다 했는데요.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.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? 라고 문의가 오신 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이거를 다시 살펴보면 왜 그럴까? 등기부 등본을 안 본 겁니다. 등기부 등본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집주인이 누군지, 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, 아니면 압류는 있었는지, 가압류는 있는지, 아니면 또 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든가 아니면 신탁 등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나오거든요.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다 속속들이 확인을 안 하고 사람들은 등기부 등본에서 소유자가 맞는지 아니면 주소가 맞는지 이것만 확인을 하고 그냥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. 하지만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권리관계는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. 우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상황이라는 게 등기부 등본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꼭 봐야 하는 것들은 소유자가 계약하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요거 확인은 당연히 하겠지만, 근저당은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압류는 없는지, 뭐 가처분이라든가 신탁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지, 이런 것만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상당 부분,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관리비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. 대부분 우리가 이제는 월세 계약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었을 때, 그러면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100만 원만 지출이라고 생각하는데,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막상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우리 왜 관리비에 뭐 일반 관리비, 생활 관리비 뭐 이렇게 쓰는 관리비들이 있잖아요. 거기에서 이 관리비 내용에 뭐 사용료가 이제 전기세가 들어가고 아니면 가스비가 들어가고 아니면 난방비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, 거기에 주차비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가 TV, 냉난방비 뭐 전부 별도인 아파트들도 있어요.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FCU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냉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100만 원짜리 집이지만 여기에 140만 원, 150만 원 이렇게 들어가서 그 140만 원, 150만 원짜리 집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월세가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막상 그냥 깨끗하다고 해서 들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관리비가 얼마인지, 포함되는 내역이 얼마인지, 여기가 FCU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냉난방인지 아니면 추가 비용은 있는지, 이런 것들 질문 하나로 나중에 분쟁을 거의 없앨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하자는 입주 전에만 잡을 수 있습니다. 정말 이거는 이사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이 생기는 일이거든요. 그래서 입주를 하고 벽지가 뜯어져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, 아니면 뭐 바닥이 찍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거는 당신네들이 살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입주하고 나서 벽지가 뜯어져 있어요, 바닥이 찍혀 있어요, 곰팡이가 있었어요, 에어컨이 안 돼요, 뭐 이런 것들은 직접 그 입주하는 당일 그때 바로바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입주하면서 생긴 거 아니에요. 그 순간 우리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증명의 싸움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입주를 우리가 하기 전에 영상으로 하나를 찍어 놓으시면
가장 좋은 부분이 되는데, 이 영상을 남기지 못한다면 사진을 찍어도 되고요. 아니면 천천히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쫙 찍어 놓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바닥이라든가 천장 아니면 창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씩은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, 그 부분을 임대인에게 보내놓는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퇴실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나만 갖고 있으면 또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사진인지 아닌지 뭐 조작을 했다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사진만 찍어서 10분 정도만 투자한다라고 하면 퇴실할 때 수백만 원 정도도 아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. 번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, 계약 전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. 뭐 엘리베이터 공사 예정이라든가 아니면 외벽 공사 예정, 누수 이력이 있었는지, 층간소음은 어떤지, 아니면 이 집에 반려동물이 예전에 있었는지, 아니면 내가 지금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지, 아니면 주차 등록이 몇 대까지 가능한지, 이런 것들, 우리 이런 물어보지 않았던, 물어보기 조금 껄끄러웠던 이런 부분들도 물어보고 난다고 하면, 계약하고 나중에 알아보려고 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세세하게 우리가 챙길 수 있다라고 하면, 부동산을 어떤 부동산을 선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마무리 해드리면,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좋은 집을 찾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계약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,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집은 바꿀 수 있습니다. 마음에 안 들면 내놓고 다시 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잘못된 계약은 시간도 돈도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던 거 꼭 기억하세요. 첫 번째는 등기부등본 꼭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고,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해주겠지만 또 반드시 거기에만 믿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. 두 번째 챙겨야 될 거, 관리비. 어디까지 포함된 항목이고 어디까지는 내가 쓰는 항목이고, 그 쓰는 항목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요거까지도 꼭 체크해 보시고요. 세 번째는 하자. 내가 들어갈 집에 하자를 뭐뭐 체크를 해야 되는지 확인하시고요. 사진 꼭 찍어 놓는 거. 여러분들의 계약은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. 혹시 지금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?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. 현지 공인중개사인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전세, 월세, 매매 계약할 때 꼭 필요한 정보들 알려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